안녕하세요. 은퇴자산 만들기 재테크로 자유롭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노무니 노혜분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2025년 4분기 실적을 통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정말로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2026년과 2027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를 차분하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분기는 단순히 실적이 좋았다가 아니라 이 구조 자체가 바뀌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분기였습니다. 숫자와 구조를 보면 왜 시장이 이 구간을 사이클의 초기 또는 중기라고 부르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글로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본격적인 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5년 4분기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명확하게 슈퍼사이클로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추세 확대와 HBM 그리고 고부가 D램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이 수요가 실적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3년에서 2024년 적자 구간을 완전히 차출을 했고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 중심으로 구조적 초호황을 실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핵심 요약은 이겁니다. 같은 반도체 호황이지만 삼성은 규모가 회복이 된 거고 하이닉스는 구조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 2025년 4분기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 4분기 실적에서 매출은 93조 8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0조 1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200% 이상 증가를 하며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 실적의 원인은 이익의 구조가 바뀌었다는 건데요. 다음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의 그 이익 구조는 이번 분기에서 반도체 DS 부분이 전체 영업이익의 80%를 차지했습니다. AI 서버용 HBM과 고용량 D램의 가격 상승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수익성이 급격히 개선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적자를 벗어난 게 아니라 이익 정상화를 넘어 초과 이익의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사이클의 중심으로 보기 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을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25년 4분기에 매출이 약 32에서 33조, 영업이익이 19조 2천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50% 중후반에 달합니다.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하고 사실 동급의 기준입니다. 제가 그 친구들이 좀 있는데 하이닉스에 그 부부가 그 성과급 3억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인당 1억 5천씩 받았다고 하던데 정말 실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SK하이닉스의 실적의 본질을 한번 볼게요. 그 SK하이닉스의 실적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AI 가속형 HBM3E 시장에서 사실상 특정적 위치를 확보를 했고 이 구조가 그대로 실적의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시장에서 HBM은 기술 경쟁이라기보다 이미 구조가 정해진 시장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의 차이를 수익성으로 완전히 극복한 분기였습니다. 그러면 이 실적을 만든 진짜 원인을 한번 볼게요. 두 회사의 실적을 만든 공통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AI 데이터 센터의 주사 폭증입니다. 엔비디아와 빅테크 기업들의 GPU 서버 정설로 메모리 사용량이 구조적으로 증가를 했고 GPU 성능이 올라갈수록 HBM의 삽재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둘째는 메모리 가격의 상승 국면입니다. D램과 HBM의 가격이 분기 단위로 상승을 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메모리 업체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영업하기에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HBM이 그 반도체 캐파를 많이 잡아먹고 있는 바람에 범용 D램으로 사용하는 캐파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D램하고 HBM이 동시에 상승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공급 계약인데 첨단 공정하고 패키징 쪽의 병목 때문에 증설을 결정을 해도 바로 공급이 늘지 않는 구조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메모리하고 HBM하고 각각 그 장기 계약에서 약 60%에서 90%까지 가격이 상승을 했다 그러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될까 되게 궁금해집니다.
다음, 자, 같은 슈퍼사이클과 다른 포지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포지션이 약간 다르죠. 삼성전자는 실제로 규모의 회복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까지 전방위적으로 회복이 진행이 되면서 실적 레버리지가 상당히 큰 구조입니다. 삼성전자가 실제로 지금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D램하고 난드 플래시 쪽도 잘 팔리고 있고 장기 공급 계획도 올라가고 있는데, 심지어 파운드리하고 HBM에서도 본격적으로 추격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그 정보를 보면 HBM의 그 베이스 다이가 상당히 괜찮은가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부터는 오히려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에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구조적으로 우위이죠.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HBM 시장의 선도를 통해서 AI 인프라 투자와 확대와 가장 직접적인 수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익성이 높고요. 이게 그로스 마진이 50% 이상 되는 거는 반도체 회사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ASML 같은 이제 특별한 그 EUV 장비들 이런 데를 만드는 게 그 그로스 마진 한 50% 정도 되는데, 이 HBM 시장에서 그로스 마진 50%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이런 그 프리미엄의 수익성이 고착화되고 있고, 그 HBM4에서도 이 구조는 쉽게 변하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2026년 실적을 한번 볼게요. 2026년 실적 전망에서 가격하고 믹스가 밀어주는 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기관의 자료를 종합을 해보면 2026년은 가격과 제품 믹스가 실적을 밀어주는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메모리 가격은 2026년 상반기까지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서버하고 HBM의 비중 확대가 수익성을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모두 실적의 상단이 열려있는 구조,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겠죠. 자, 다만 2027년은 약간 좀 더 복잡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리서치에서는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정점이 2027년에 형성될 가능성도 언급을 하고 있는 중이죠. 핵심 변수는 캐펙스, 즉 증설의 속도입니다. 증설이 빠르면 공급 과잉 리스크가 생기고, 증설이 느리면 가격 강세가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함부로 늘릴 수가 없어요. 반도체는 증설을 해서 캐펙스가 증가가 되면, 캐파가 증가가 되면 D램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생산량은 곧 가격에 다운으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에서 전 공정하고 후공정 모두 캐파를 업사이드 하기가 난해합니다. 자금이 있어서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캐펙스가 직접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그 세일즈 쪽에서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슈퍼사이클은 이제 시작을 됐고, 그 실적이 이 전망이 아니라 숫자로 확인된 분기였습니다. 삼성전자는 구조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을 했고,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독점 구조를 실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2026년과 2027년 이 사이클이 어디까지 확장이 될지를 결정하는 구간이겠죠. 앞으로 핵심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누가 HBM까지 가지고 가느냐. 이 결정이 반도체 업종의 넥스트 3년에서 5년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돌아가는 얘기인데, 실제로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삼성전자 만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부부가 한 25년 동안 월급을 받으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신 분이 있습니다. 그 불과 한 3년 전까지 삼성전자가 4만에서 5만 원대였는데 지금 18만 원이거든요. 그분의 자산이 4억에서 18억으로 늘어난 시간이 3년밖에 걸리지 않은 거죠. 근데 그 이전의 시간을 생각을 하면 그분들이 삼성전자가 300만 원일 때도 하루 그 한 달 동안 일하시고 삼성전자 한 주로 저축을 하신 거죠. 저축의 개념으로 보시고. 그래서 장기 투자는 이런 힘들이 모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의 배당주 투자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장기간 롱텀을 하는 장기 투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설을 기점으로 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권유가 아니고 투자 판단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노머니 노예본 TV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안정적인 자본 소득과 은퇴 준비에 도움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